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과 관련된 이슈, 뉴스, 그리고 유동성 분석, 증시 분석까지 전부 진행하는 유튜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유튜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오늘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대폭락의 원인은 이라는 영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 주식, 미국 증시는 뭐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놓은 영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증시의 방향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지 급락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꾸준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죠. 미국 증시는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동성 지표와 지수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이 얼마나 풀렸냐, 돈이 얼마나 안 풀렸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지금 선 그어져 있는 게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어져 있는 게 보면 S&P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S&P 500과 유동성 지표를 저희가 비교해 놓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지수도 같이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동성에 따라 S&P 500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같이 S&P 500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동성은 사실 거의 그대로인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 증가하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유동성이 하락하면 실제 지수도 결국엔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유동성에 따라 결국엔 미국 S&P 500이 흐름을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고 돈이 없어지면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 유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이거 보고 올라가네 내려가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올라갈 때 올라갔고 내려갈 때 내려갔지 실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 시점에 가가지고 야 이거 올라갈까 내려갈까 야,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유동성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영장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죠. 일반적인 정말 이 야외 수영장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영장을 저희는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은 증시입니다. 이게 우리는 미국 S&P 50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에 물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물이 바로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막 수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그렇다고 물이 너무 없지 않게, 물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수영장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거기를 물을 해리기도 하고 또는 물을 또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시장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이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증시, 그 물은 유동성, 수영장 관리는 연준, 수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간단하죠. 수영장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물 수위가 유지돼야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아는 거죠. 수영장 수위가 예를 들어 120cm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보다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위험해지기도 하고
120cm보다 물이 너무 낮게 내려가도 사람들이 수영장을 떠나겠죠.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너무 없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너무 없으면 수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불가능해져요. 유동성이 없다는 건 시장에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수영이 불가능해 사람들이 떠나거나 덩치가 큰 어른들은 수영을 못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애기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작은 사람들만 돌아다닐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또 반대로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아 120cm를 얘기했는데 200cm까지 올라갑니다. 수영장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말 덩치 큰 사람이든 어린애들이든 전부 다 발이 닿지 않아 익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수영장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내리고 너무 수위가 낮으면 올리면서 적정한 수영장의 환경을 조절하는 사람이 수영장 관리인입니다. 아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수영장 증시에서 이 물이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적당히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너무 적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 급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유지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물이 너무 높은 것 같으면 내리고 너무 내린 것 같으면 올리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그럼 이 수영장 관리인은, 그러니까 연준은 뭘 통해서 이 유동성 조절을 하고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의 유동성은 우리가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금리 인상, 금리 인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큰 방향을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적당히, 지금 너무 위험하진 않아, 돈이 너무 없진 않으니까 적당히 좀 풀어볼까 싶으면 금리 인하. 근데 지금 좀 많이 위험한데, 물이 너무 없는데, 물을 좀 많이 끌어와야겠는데, 많이 풀고 싶으면 양적 완화. 시장의 유동성을 적당히 줄이고 싶으면 지금 물이 좀 많긴 한데 많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적당히 조절하자, 유동성을. 그럼 금리 인상. 근데 시장에 물이 너무 많아.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거 물 좀 많이 빼야겠는데, 이거 익사하겠는데, 그러면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양적 긴축 시기에 하락. 왜? 물이 엄청 많다가 저렇게 말하면 유동성이 엄청 많았는데 그 돈이 없어지는 시기, 양적 긴축이죠. 그 시기에는 당연히 증시는 하락이 나오고요. 양적 완화 시기에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시기에는 증시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시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올랐다 내렸다 이 잔파동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 유동성 지표에 따라 중간중간에 증시 상승 하락에 대한 유동성까지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유동성 지표 지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올렸네 내렸네를 볼 게 아니라 왜 올랐고 왜 내렸네까지 체크를 해보자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왔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줍니다.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정말 많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확립이 된 시기는 2008년이에요. 이때부터 양적 완화가 풀리면서 돈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온 다음에 계속 유동성이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2017년 11월부터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경제 좀 괜찮아졌는데 야 이제 돈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죠. 양적 긴축 시작하고 나서부터 유동성이 쭉 빠지죠. 그래서 유동성에 따라 올라왔던 증시가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증시가 같이 급락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위험한데
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2020년 3월에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증시가 올라가게 됐고요. 야, 이거 단기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야, 돈 다시 넣어놔라.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급락세가 다시 나오게 됐고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상승과 하락, 유동성의 상승과 하락, 이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증시가 방향성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잔파동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파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큰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3년, 4년 단위, 길게는 뭐 4, 5년 단위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세부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의 3년, 4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것보다는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단 다음 분기가 또는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상방과 하방을 보겠지만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 안에서도 등락이 엄청 심하게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등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세부 유동성 지표를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연단위 큰 추세에서 우리는 이제 분기 단위 추세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연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다음 분기보다 그 다음 분기가 어떤 시장 방향성을 만들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몇 년 단위의 큰 추세 흐름은 통화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분기 단위의 세부 흐름은 세부 유동성 지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대표 3개 지표가 있어요. 정확하게. 바로 TJ 잔고라고 있고요. 영래프라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이라고 유동성 지표를 만드는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하나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 3개를 가지고 우리는 유동성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1분기에 여기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2분기에 유동성이 감소할 걸로 보이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다? 큰 방향, 이런 우상향 방향은 그대로지만 이 아래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오르고 내리고를 우리가 세부 지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흐름에 따라 이 3가지 단기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3가지 유동성 지표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미국 증시 방향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최저점 마켓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켓 타이밍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마켓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추세상에선 상방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눌려주는 기회들, 한 번씩 미끌어주는 기회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전망할 수 있다면, 유동성 지표로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큰 추세 안에서 눌림목을 우리가 노려보자는 거죠. 3년, 4년의 추세가 아니라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상방, 하방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뭘로? 유동성 지표로. 그럼 제가 유동성 지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래포입니다. 뭐지? 되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어요. 일단 영래포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란 다면 연준이죠. 연준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신용은행한테. 야, 100만 원만 꺼줘. 그래서 100만 원을 은행이 빌려주면은 이제 연준이 거기에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래포예요.
근데 연준이 근데 돈을 왜 빌려?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게 레포.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레포고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면 영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레포와 영레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포는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이 넘어가고요. 영레포는 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죠. 아니 근데 중앙은행이 왜 빌리냐고. 금융기관은 확정 수익으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기라면 메리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돈을 빌린다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돈을 맡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남아. 근데 이 돈을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어. 왜? 지금 상황이 이자가 높은 시기야. 그럼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영래포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높다. 그럼 내가 무리하게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안전하게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은 시기고 만약에 이렇다 할 성장할 만한 자산이나 뭔가 괜찮아 보이는 투자 상품이 없어 보이면 그냥 중앙은행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래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금리가 낮은 시기라면 더 나은 대출처로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고 금리가 고가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영래포 금리만으로도 안전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리하게 그 대신에 금리가 낮은 시기다라고 한다면 영래포 금리가 낮겠죠. 그럼 내가 차라리 이거보다 더 나은 대출처 다른 데다가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데다가 투자금을 써서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저희가 유동성을 푸는데 소극적으로 풀 때 뭐 한다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소극적으로 풀린다 했죠. 왜? 이 영래포에서도 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으면 영래포의 금리 내려가니까 잘 더 나은 투자처로 돈이 넘어가게 되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래포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무리하게 다른 데 투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금리라고 물어보면은 뭐 현재 4.5%입니다. 현재 5.5%입니다. 라고 하지만 표시를 이렇게 안 해요. 4.25에서 4.5입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4.25%를 담당하는 게 영래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네 적어도 돈을 빌려줄 때 서로 경쟁해가지고 뭐 4.1, 4.0 내려갈 수 있잖아요. 현재 뭐 기준금리가 4.5%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쟁을 해서 금리를 막 밑으로 때려박을 수 있잖아요. 야 다른 데서 4% 준다는데 야, 다른 데서 3.8% 준다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 차라리 싸게 돈 빌려줄 바에 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 최저금리를 담당하는 게 영래포입니다. 그래서 야 너네가 최저금리만큼만 해도 괜찮으면 여기 맡기고 그 이상으로 돈 빌려줄 자신 있으면 딴 데 투자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가 높으면 영래포 금리도 높은 거고요. 기준금리 자체가 낮으면 영래포 금리도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영래포가 증가한다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연준에 돈을 많이 맡긴다는 소리죠. 그럼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고요. 영래포가 감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연준에서 돈을 안 맡긴다는 소리죠. 연준에.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래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이 유동성에 대한 지표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또는 이거를 내가 직접 찾아봐서 분석해야 되나?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 방향성이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고요. TGA 잔고입니다.
TJ 잔고가 뭐냐? 뭐 잔고라고 하니까 뭐 통장 잔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처리되는 중앙계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통장이에요. 통장에서 이 돈이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겠죠. 뭐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열로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도 여기서 나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재무부의 통장이다 보시면 되는데 통장에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통장 잔고가 줄어들겠죠. 우리도 돈 많이 쓰면 우리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냥 돈을 아꼈어. 그럼 잔고가 늘어나겠죠. 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150만 원 쓰면은 150이 남는 거고 300 버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쓰면 250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덜 쓰면 더 많이 남는 거고 돈을 더 쓰면은 돈이 덜 남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TJ 잔고도 똑같아요. TJ 잔고도 줄면 잔고가 줄었다?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유동성이 풀린 거죠. 근데 잔고가 늘었어? 그럼 그 반대예요. 돈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TJ 잔고가 줄었다, 유동성 증가, TJ 잔고가 늘었다, 유동성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돈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분대로 쓰지 않습니다. 재무부잖아요, 그래도. 재무부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한테 발표를 미리 해줘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TJ 잔고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 매 분기마다 채권 발행 계획과 TJ 잔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돈을 쓸 거고 요 정도 돈을 쓰고 나면은 요 정도 잔고가 아마 남을 거야 라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요 정도의 돈과 요 정도의 잔고가 남을 거야를 발표를 하는데 현재 분기와 다음 분기까지 재무부의 유동성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재 분기가 1분기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대한 TJ 잔고 계획을 1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일단은 1분기에 대한 계획이 3월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발표하는 거를 언제? 2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같이 발표해요. 1분기 발표할 때 1분기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1분기 발표할 때 2분기까지 같이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2분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1분기에 2분기 것까지 같이 발표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1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6개월치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TJ 잔고는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죠. 왜? 돈을 안 쓴 거니까. 근데 잔고가 감소했다? 돈을 쓴 거죠. 유동성이 증가한 겁니다. TJ 잔고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급준비금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있는 거고 미국에도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은행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유치해 놓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돈을 혹시나 얘네가 없어서 지급할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미리 돈을 연준이 맡아두는 겁니다. 그게 지급준비금인데 지급준비금입니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돈을 넣어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이게 근본적인 이유긴 해요. 근데 미국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은행에 예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예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급준비금이 많다라는 거는 예금이 많다는 소리고 예금이 많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에 예치를 해놓으면 IOER이라는 이자율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래포 같은 거예요. 지급준비금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또 주게 돼요.
그게 IOER이라는 이자를 주게 되고요. 실제 지급준비금의 돈을 예치해 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뭐 법정 유동성 비율이라든가 자기자본 비율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지급준비금, 영래포 등등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금이 많아서예요. 그 예금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비율,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늘리거나 줄이고 영래포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금이 많다. 이거는 유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보다 아까는 TJ 잔고는 내리면 유동성이 올라갔죠. 영래포도 내려가면은 유동성이 올라갔는데 얘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고 얘는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가요. 감소하면 감소하고 증가하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 TJ 잔고가 감소하면 유동성이 증가, 영래포가 감소하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증시는 오르겠네. 반대로 지급준비금이 하락하면 유동성 하락, TJ 잔고가 증가하면 유동성 하락, 영래포가 증가하면 유동성 하락.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하락을 가리키면 증시는 하락할 수 있겠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어디서 보고 어디서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좀 보여드린 지표가 있습니다. 그 파란 색깔 쭉 올라가면은 이 지표 있죠. 이 파란 색깔 지표가 TJ 잔고, 그 다음에 영래포,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만든 유동성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추세라고 했죠. 그래서 세부적인 분기마다의 증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이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간단하게 나는 실시간으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체크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 제가 1일에서 2일에 한 번씩 영래포 TJ 잔고 Q&A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재무부의 채권이라든가 TJ 잔고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입찰, 30년물, 10년물 또는 주마다 또 이 채권 입찰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에 따른 유동성 체크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영상으로. 그리고 유동성 계획과 채권 발행 계획, 입찰 경쟁률 등을 통해 미국 증시의 마켓 타이밍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왜? 유동성이 이때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때는 우리가 눌림목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좀 방향성은 우리가 이번 분기만큼은 그대로 흔들리더라도 우상향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켓 타이밍을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와 유동성이 하락하는 시기, 유동성이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 등을 구분을 해서 안정적인 증시에 대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이 3, 4년의 3, 4, 5년의 추세가 아니라 그 상승 추세의 흔들림, 그 안에 분기마다의 방향성을 저희가 유동성 지표를 통해 분석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복잡하지 않게 이해가 쉽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을 할 거니까 미국 증시 유동성 체크에 따른 미국 증시 흐름 전망 유튜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리얼 미국 주식 유튜브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몇 명 현재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기 위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